안녕하십니까. 부산신장장애인협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익진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되고 있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1단, 2단계에서 1단계로 지금 옮겨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안정된 어, 분위기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은 꼭 지켜야 되겠습니다. 손 씻기라든지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 쓰기라든지 이러한 기본적인 수칙을 잘 지키셔서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안정된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한 사람의 아픈 코로나 확진자가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그 시에 있어서 이미지입니다. 시에 있어서 이미지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듣기로는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기로 이미지라는 것은 하나의 시각적인 어, 형상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사람 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이미지가 있겠죠. 그 사람은 굉장히 어떤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아주 그 깔끔하게 그리고 심지어는 향수까지 이렇게 뿌리고 다니는 그런 신사다운 사람, 깨끗하면서 옷도 단정하게 입고 또 거기에다가 화려함마저 갖추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사 혹은 여성분이 만약 그렇다면 숙녀적인 그런 이미지가 아주 젠틀한 그리고 여성들은 우아한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외모가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으나 우리가 말하자면 소탈한 어떤 의상이라든지 소탈한 어떤 말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해 들었을 때 그런 사람 우리가 서민적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시각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감 말하자면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다섯 가지 감각 시청, 후, 미, 촉 그리고 미각까지 해서 우리가 다섯 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그런 다섯 가지 감각에 우리가 그걸 어떤 형상화할 수 있다면 여기 시각적인 이미지, 청각적인 이미지, 그리고 후각적인 이미지까지 이 모든 것이 어떤 시뿐만 아니라 어, 다른 예술 작품에도 우리가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의 광고를 볼 때 그 광고에 쓰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각을 사로잡는 그런 광고죠. 광고라면은 시각을 사로잡아야 우리가 거기에 그 물품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라든지 요즘은 특히나 또 영상 시대입니다. 그래서 영화라든지 광고라든지 뭐 어떤 카메라라든지 모든 게 심지어 우리가 지금 일용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런 핸드폰조차도 이미지 사진기까지 부착되어서 이미지를 언제든지 우리는 생산하고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와 관련해서 시에서는 이런 이미지라는 게 어떻게 작용되어 있는지 또 시각적인 이미지뿐만 아니고 청각적인 이미지라든지 후각적인 이미지라든지 그리고 그 어떤 시에서도 하나의 스토리가 있겠죠. 그 스토리를 전개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어떤 이미지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몇몇의 시를 통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시를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이 어떤 이미지인지 우리가 확실히는 지금 알 수는 없지만은 사람의 형상이 반이되어 있고 그리고 그 눈 밑으로는 사자의 형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분의 그 머리카락 색깔이 그 금발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사자가 털이라든지 이런 게 노랗죠. 그래서 금발도 노랗고 밑에 사자의 색깔도 노랗고. 자, 이것은 어떤 것을 강조하는 물론 시각적인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바로 동물원을 광고하는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시에서는 또 어떤 이미지, 잠시 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미지란 개념을 우리가 한번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잠시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감각에 의하여 획득한 현상이 마음속에 재생된 것. 예를 들어서 이 작품은 청각적 이미지가 뛰어나다. 또 어떤 사람으로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민적인 이미지를 지닌 사람이다. 안 그러면 굉장히 신사적인 이미지를 지닌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 사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이 이미지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의 시가 문학작품 속에서 언급되는 감각, 지각 모든 대상의 특질, 그리고 이미지라는 것은 하나의 부분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그 사람이면 사람, 하나의 사물이면 사물, 그 이미지 전체 여러 가지가 합쳐서 이미지라는 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그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주관적인 정세에 좌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는 한편의 시 속에 선택된 여러 이미지들이 동일화되고 통일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동일화되고 통일시키기 위한 어떤 이미지는 반드시 시각일 필요가 없습니다.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더 나아가서 어떤 기관이라든지 근육의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그 한편의 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 다른 예술 작품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미술이라면은 아까 광고도 보셨지만 미술이라면은 하나의 시각적인 이미지로서 충분합니다. 그리고 청각적 이미지를 강조한 것은 대표적으로 음악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를 통해서 하나의 이미지가 어떻게 변이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미지란 것이 그 시각적 이미지에서 그 다음에 후각적 이미지로 바뀐다든지 청각적 이미지로 바뀐다든지 그래서 이 이미지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그 상태 그러한 감각을 우리가 공감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첫째의 대상에 접하여 촉발된 한 감각이 만약 시각적인 한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이란 그 19절이 생각이 납니다. 유치한의 깃발이라는 시에서 나온 공감각적인 이미지.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우리가 그 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를 통해서 하나의 이미지가 어떻게 연주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난로에 머리카락 하나가 떨어진다. 머리카락은 타면서 액체가 된다. 액체는 거품을 물고 격렬하게 꿈틀거린다. 그 꿈틀거림 속에서 고약한 냄새가 뿜어져 나온다. 뿌리를 뻗으면 식물인 양 얌전하게 자라던 것이 불에 닿자마자 슬픈 몸짓 역한 냄새로 제 뜨거운 동물성을 있는 대로 드러내니 눈 달린 것, 이빨 달린 것, 숨쉬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독한 냄새를 지우고 창문을 열자 차고 크다란 겨울바람이 들이닥친다. 머리카락 속에서 용수던 인간 냄새는 그 바람 속으로 고분고분하게 빨려 들어간다. 김기태 시인의 머리카락 하나의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 시를 보면은 시각적인 의미에서 출발하죠. 머리카락 하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머리카락은 난로 위에 떨어집니다. 그죠? 그 난로 위에 떨어진
머리카락은 액체가 됩니다. 액체라는 것은 하나의 촉각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액체에서 다시 그 머리카락이 타면서 거기서 나는 냄새, 그거는 후각적 이미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하나의 공감각적이고 의미가 확대되어 나가는 그런 지금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시각적, 그 다음에 촉각적, 그 다음에 청각적이 아니고 후각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시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동물성이라고 있는, 여기 동물성이라는 거 하나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머리카락이 뭐 이렇게 떨어져서 그것이 있는 그대로 타서 그 다음에 그 냄새가 나고. 자, 그러한 동물성이 또 다른 말로 변이되고 있습니다. 눈 달린 것, 이빨 달린 것, 숨 쉬는 것과 조금 더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후각적인 그 머리카락 타는 냄새가 창문을 탁 열으니까는 이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시를 이루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어떻게 변형되고 있는지 우리가 또 다음 시를 보면서 한번 또 감상을 하시겠습니다. 시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 어떤 영상적인 어떤 이미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의 단편 영화를 보듯이 혹은 그 슬로우 비디오를 보듯이 그 영상이죠. 영상이 하나 진행되면서 거기에 이야기가 생기겠죠. 그죠? 이야기가 생기고 거기에 그 들려오는 어떤 소리가 들릴 것이고 하나의 서사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권혁웅 시인이 쓴 Don't Worry Be Happy라는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두 마리의 개가 나옵니다. 월이라는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 밑에 보면은 해피라는 개 두 마리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시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만은 말하자면 지금 현대 시대는 2020년을 살고 있는 현대 시대는 말하자면 애완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하자면 1970년도나 80년도나 뭐 60년도나 이럴 때 우리가 애완견이라고 키우질 않았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는 전부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개가 귀엽기도 하고 주인과의 공감대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때는 지금 시대와는 달리 우리나라에 아주 특별한 문화가 있죠. 음식 문화 중에 개를 잡아먹는, 즉 말해서 보신탕이 한참 이렇게 그런 문화가 쭉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풍자를 해서 이 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Don't worry, be happy는 worry라는 개 한 마리하고 happy라는 개 두 마리가 나옵니다. 근데 Don't worry는 걱정하지 말라는 그 영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목은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여라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행복하지가 이 개들의 어떤 결말이 행복하게 끝나지를 않습니다. Don't worry, be happy. worry는 덩치가 산만한 황구였죠. 우리 집 때문에 줄을 매서 키웠는데 지 꼴을 생각 못하고 아무나 보고 반갑다고 꼬리치며 달려드는 통에 동네 아줌마와 애들 여럿이 넘어갔습니다. 이 피멍 좀 봐. 아까진 깃값 내놔.
그래서 나에게 엄청 맞았지만 우리 월이 꼬리만 흔들며 금에 몸으로 다 받아냈습니다. 한 번은 장염에 걸려 누렇고 물큰한 똥을 지 몸만큼 쏟아냈죠. 아버지는 약값과 고깃값을 한 번에 벌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한성여고 수의를 하는 주인집 아저씨, 수육을 산처럼 쌓아놓고 금강야차처럼 우적우적 씹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씹을 듯 했습니다. 자, 이게 월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한성여고 수의를 하는 주인집 아저씨가 수육을 산처럼 쌓아놓고 금강야차처럼 우적우적 씹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개가 보시당거리가 되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좀 슬픈 슬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자기가 키우는 개를 잡아먹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국 뭐 이 개가 아파서 장염에 걸렸는데 그래서 뭐 그런 그 치료를 해줄 만한 그런 여력이 없었겠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치료를 하지 않고 바로 어떤 개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에서 죽은 개를 그냥 고기로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개는 해피가 나옵니다. 누나는 복실이를 해피라고 불렀습니다. 해피야, 너는 월이처럼 되지 마. 3달 만에 동생을 쥐약에 넘겨주었으니 우리 해피 2배로 행복해 오랐지. 하지만 어느 날 동네 아저씨들 장작 몇 개 집어들고는 해피를 뒷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왈왈짓으며 용감한 우리 해피 뒷산을 타넘어 내게로 도망왔죠. 찾아온 아저씨들 나이론 끈을 내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해피가 내 말을 잘 들으니 이 끈을 목에 걸어주지 않겠니? 착한 나, 내게 꼬리치는 착한 해피 목에 줄을 걸어줬죠. 지금도 내 모가지에는 팔뚝이 얌전히 붙어 있습니다. 내가 8살, 해피가 2살 때 얘기입니다. 역시 자기가 키우던 해피라는 누나의 개죠. 우리말로는 복실이라고 했는데 해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2마리의 개들이 아주 행복하지 못하는, 이름과는 달리 행복하지 못하는 결과를 지금 입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우습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시의 이면에 깔린 것은 어떤 슬픔이, 우리가 생명이 어떤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렇죠?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애완동물에 대한 그런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 또 애완동물이 개뿐만 아니고 뭐 토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애완동물을, 거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완동물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약간의 뭐 동물 학대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하나의 풍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결코 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좋다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더욱더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오늘 개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그만큼 요즘에 이 시대가 바뀐 것을 우리가 이 개를 통해서, 애완동물을 통해서 우리가 여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흰둥이란 흰둥이 생각, 손택수. 손을 내밀면 연하고 보드라운 혀로 손등이어 볼을 쓱쓱 핥아주며 간지럼을 태우던 흰둥이. 보신탕감으로 내다 팔아야겠다고 어머니가 알아놓으신 아버지 약봉지를 세던 밤. 나는 아무도 몰래 대문을 열고 나가 흰둥이 목에 걸린 쇠줄을 풀어주고 말았다. 어서 도망가라. 멀리 멀리.
자꾸 뒤돌아보는 녀석을 향해 돌팔매질을 하며 아버지의 약값 때문에 밤새 가슴이 무었다. 다음날 아침 멀리 달아났으리라 믿었던 흰둥이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돌아왔어. 그날따라 푸짐하게 나온 밥그릇을 바닥까지 달이 달게 핥고 있는 걸 보았을 때 어린 나는 그에 꾹 참고 있던 울음보를 터뜨리고 말았는데 흰둥이는 그는 나를 다만 젖은 눈빛으로 핥아주는 것이다. 개장수의 오토바이에 끌려가면서 쓱쓱 혀보다 더 축축이 젖은 눈빛으로 핥아주고 있는 것이었다. 자, 오히려 자기가 키우던 개가 결국은 이제 개장수에게 오토바이 뒤에 실려서 하나의 고깃감으로 팔려가는 상황이지만은 이 시인이 느낀 것은 그 개가 자기의 손등을 핥아주던 그런 촉감적인 이미지, 여기서는 굉장히 촉각적인 이미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 이미지를, 그 촉감을 개의 그 촉감을 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가 손등이나 사람의 어떤 신체 부분을 우리가 뭐 이렇게 혀로 핥았을 때 그러한 느낌을 이 시인은 잊지를 못하고 하나의 젖은 그 상태, 그 젖은 그 촉각적 이미지를 젖은 눈동자, 그러니까 눈물이 그렁그렁한 그런 눈동자죠. 오늘 여기서 시인도 뒤에서 울음을 터뜨리죠. 그렇죠? 개가 다시 개를 풀어주려고 이렇게 놓았는데 다시 와서 개가 아주 차려준 밥을 아주 맛있게 이렇게 먹는 장면을 보고 아주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개의 젖은 눈빛이 슬픈 나, 그렇게 개를 떠나보내는 이 시적 화자의 마음을 더욱더 위로해주는, 오히려 개가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러 가는 상황에서도 자기 이 시적 화자를 위로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느낌이 좀 슬픈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시들을 하나의 어떤, 물론 체험이죠. 체험이라는 게 체험이고 하나의 기억입니다. 체험했던 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억을 되살리면서 우리가 작품을 쓰고 모든 어떤 예술 창작 활동이 기억으로부터 시작해서 상상력을 해서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 플러스 그 다음에 단계가 상상력, 이렇게 해서 하나의 시가 완성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를 쓰려면은 굉장히 관찰하는 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지훈 씨는 글을 잘 쓰려면 눈은 과학자를 닮으라고 했다. 이 말은 사물을 관찰하는 데 치밀하고 날카로운 눈을 가지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공간을 항상 옮겨 다니면서 우리는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장이라도 직장에 간다든지 우리가 학교에 간다든지 이러한 하루의 일상이라는 것이 그다지 새롭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차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기 차를 타고 출근해서 직장에서 일하고 다시 차를 타고 다시 집으로 귀가하는 그러한 하루의 일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새롭지는 않습니다. 우리 항상 여행을 하면서 항상 뭐 다른 곳을 돌아다니면서 직업상으로 그런 사람은 있겠습니다만 항상 365일 그렇지는 않겠죠. 이러한 생활 가운데 과연 어떤 것을 우리가 새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봐도 무덤덤하고 저것을 봐도 시큰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타성에 길들여진 거죠. 우리의 생활인 게 획일화되고 타성에 길들여진 이런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참 난감한 상황이랄 수 있습니다. 예술이란 것이 그리고 시란 것이 모든 통틀어서 전체적으로 예술이란 것이 새로움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새로움을 일상생활에서는 상당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자료에 나타난 것과 같이 하나의 꽃이 있습니다. 그럼 꽃이 아침에 본 꽃 모양이 빛깔이 다르고 점심때와 저녁때도 다릅니다. 또 빛의 각도라든지 색이라든지 밝기라든지 등에 따라서 꽃은 시시각각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바다를 볼 때 그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바다가 아침에 바다가 다르고 점심때가 다르고 그리고 저녁때가 다르겠죠. 아침에 바다는 굉장히 어떤 맑은, 물론 날이 흐리면 굉장히 흐리게 보이겠지만 그 어떤 태양의 위치라든지 태양의 세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상파라는 그런 화가의 어떤 일군을 이루는 그런 파들도 생겨난 거죠. 인상파라는 게 결국은 그 하나의 사물이 원래적으로 갖고 있던 그걸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에 따라서 햇빛에 따라서 변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담은 것입니다. 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인상파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물은 시시각각으로 순간순간 다 변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주의 깊게 관찰을 할 수는 없죠. 어렵겠죠. 그렇지만 사물 자체는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상이라고 우리가 쉽게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 변하지 않는 일상에서 우리가 새로움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아주 사물을 관찰하는 인내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상이라는 것이 항상 메마르고 어떻게 보면 또 지루한 어떤 시간의 연속입니다. 플로베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작가입니다. 이분이 말하길 그는 한 개의 모래알도 똑같이 않을 정도로 묘사하라고 했다. 이 말은 그만큼 사물을 정확하게 관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플로베르를 스승을 모시고 글쓰기를 배운 사람이 바로 19세기 프랑스의 사실주의자 모파상입니다. 우리에게 여자의 일생이란 작품으로 아주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파상은 스승 플로베르에게 그 표현의 비법을 물었습니다. 하나의 시와 장르가 다르겠습니다. 모파상은 소설가이죠. 그의 대답은 간단했다. 날마다 자네 집 앞을 지나가는 마차를 관찰하고 그것을 기록하라. 그것이 가장 좋은 연습이다. 모파상은 스승의 말에 따라 한 이틀 동안 관찰해 보았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그것은 너무나 단조롭고 다분해서 실상 관찰할 필요조차 없는 것 같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차를 기다리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그 버스에 대해서 지나가는 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자세히 기록하겠습니까? 어떻게 다르게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68번 버스가 온다, 71번 버스가 온다. 이거 매일 반복되는 인사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관찰의 눈이 필요하다고 이분은 이야기해요. 반드시 그게 다른 무언가가 다른 현상이라든지 뭔가 다른
소리라든지 그때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주변에서 나는 소리도 있겠죠. 이런 것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눈이 없으면은 우리가 결국 발견할 수 없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 이러한 우리의 코로나 사태가 거의 반년 이상,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마스크를 쓴 그런 상태를 뭐 감기에 걸렸다든지 뭐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국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일상이 찾아오리라고 예상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상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일상이 거의 10개월가량, 1년가량 계속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일상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우리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힘든 어떤 지금 시간을 우리가 견디고 있습니다. 차츰 코로나 사태도 진정되어 가고 있습니다만은 더욱더 완전하게 진정되기를 바라면서 또 우리가 이러한 일상 속에서 또 우리가 관찰했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발휘해서 혹은 청각적인 이미지를 발휘해서 여러분들이 한 줄의 글이라도 쓴다면 또 혹은 친구들에게나 한 줄의 어떤 문자라도 한다면 이러한 풍부한 관찰력의 어떤 여러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보다 생활을 풍부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강의가 시간이 다 되고 어느 정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